북한의 재래식 무기가 굉장히 러시아 입장에서 절실한 상황이기도 하고 북한 입장에서는 어찌됐든 간에 대북 제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 고립되는 건데 중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도와주지는 않는 것 같고 러시아하고 밀착하면서 군사적인 협력들을 하고 그리고 이제 뭐 ICBM 종말 단계의 어떤 기술이라든가 이런 거 어제도 말씀드렸었잖아요. 그건 말고 경제 제재를 뚫는 하나의 방법으로 이 북러 경제 협력을 좀 더 강화한다. 이런 이제 내용을 얘기를 해드렸는데 역시나 그 환영 사설에도 관련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게요. 그러니까 환영 사설에서 러시아라고 부르대요. 북한에서는. 북한은 그렇게 러시아라고 하죠. 러시아의 대우크라이나 특수 군사 작전은 정의의 성전이며 조로 그러니까 북러 인민은 한 전투의 한 참호에 서 있다 이렇게 화답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무기 지원을 앞으로도 계속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오늘 조선일보 기사를 보면은 예. 북한이 러시아에 지원한 포탄이 이미 180만 발에 이른다고 우크라이나가 발표했다 이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우크라이나 국방부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사용한 포탄 중에 60% 정확히는 122mm 탄 그리고 152mm 탄을 얘기하는 건데 60%는 자체 생산한 거고 나머지 40%가 북한과 이란으로부터 지원받은 건데 그 40% 중에 90%가 지금 북한산으로 분석이 된다. 우크라이나는 이렇게 분석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러시아가 자체적으로 조달하는 게 60%지만 그러나 그 남은 40% 중에 상당분이 북한 거라는 거는 북한에서 지원된 거라는 거는 말씀하신 대로 여전히 우크라이나 전쟁에 있어서의 북한의 역할이라는 거는 뭐 자동 개입 조항에 의해서 군대를 보내는 건 아니라 할지라도 상당한 것일 수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 그럼 여기서 또 관심사는 그러면은 이게 자동 개입 조항도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첨단 군사 기술도 아니면은 그럼 러시아가 해주는 건 뭐냐 이제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뭘 해줄지에 대해서는 좀 강도가 좀 낮은 것 수준에서 예를 들면 로켓 추진체 기술이랄지 이런 것들을 제공한다든지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경제협력과 관련된 옵션들을 제공한다든지 이럴 것 같은데 한국 일본은 상당히 악셀레이터를 세게 밟았어요. 한국일보 너무 많이 나갔더라. 한국일보 3면 제목을 보면은 북러 관계 퀀텀 점프 뭐 여기까지 좋은데 사실상 북 핵 개발 용인할 수도 러시아가 그럴 수도 있다. 제일 많이 나가신 분이 지금 한국일보잖아요. 네, 거의 시속 100km 이상으로 밟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일보는. 너무 양념을 많이 쳤어. 그렇죠. 근데 여기서 기사에 보면은 재밌는 대목이 러시아의 전통적 대외 관계가 밀착도에 따라서 선리누호 관계 이게 1단계, 2단계가 상호 신뢰하는 협력 관계, 3단계가 전략적 동반자 관계, 4단계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5단계가 이제 전략적 동맹인데, 그러니까 선리누호 관계에서 3단계 상승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가 됐기 때문에 네. 이게 퀀텀 점프다. 한국일보는 이렇게 분석을 하면서 네, 뭐 크게 틀리지는 않을 거고요. 이전 다른 신문하고 그렇죠. 비슷하잖아요. 근데 여기 재밌는 대목이 근데 러시아는 또 이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대해서 다양한 형용사를 또 붙인다는 거예요. 네. 중국하고는 신시대 전면적 전략 협력 동반자 관계, 베트남하고는 뭐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이거는 북한하고 비슷한 거고, 인도는 특별하고 특권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막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래 똑같아. 네. 그거는. 그렇죠. 그래서 북한에 대해서 또 어떤 미사일을 부셔줄 거냐도 주목할 만한 대목인데 그런데 이렇게 하지만 어쨌든 핵심은 이 군사 관련돼서 어떤 걸 인정해 줄 거냐인데 푸틴이 북한의 자위권을 인정할 가능성이 크고 그렇다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용인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어요. 한국일보가. 네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다 동의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앞서 설명드린 다른 언론 보도의 전문가들의 코멘트를 보면 다만 이 대목은 있습니다. 러시아의 경우에 아르메니아와 1997년에 군사 자동 개입 조항이 있는 상호방위 조약을 체결을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내용이죠. 네. 2022년에 아르메니아하고 아제르바이잔이 전쟁을 했는데 개입을 안 했답니다. 그래서 아르메니아가 이런 식으로 하면은 러시아가 주도하고 있는 군사 안보 협력체 집단 안보 조약 기구를 탈퇴합니다. 이렇게 엄포를 하고 양국 관계가 악화되는 과정이지만 이 조약은 또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 그래서 상호 방위 조약 자체는 또 유지가 되고 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은 한국일보가 북 핵 개발을 용인할 수도 있다라고 썼지만 또 전략적인 동반자 관계가 되더라도 그것에 따른 또 그 격에 맞는 어떤 군사적인 합의라든가 주고받는 내용들이 반드시 따라붙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걸 또 시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사가 좀 혼란스럽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북한도 역시 마찬가지겠지만 알리바이를 만들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왜냐하면 우크라이나전이 뭐 금방 끝날 것 같지는 않잖아요. 하루에도 뭐 수천 발씩 지금 재래식 포탄이 좀 필요한 상황이라고 하는데 생산하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물론 러시아가 그동안에 러시아 한 개 국가하고 지금 서방 세계 전체랑 싸우는 거랑 마찬가지인데 이 정도 하는 것도 사실은 일종의 군수 산업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찌됐든 북한에 손을 내민 거잖아요. 무기를 지원받는 거예요. 근데 이전에 뭐 일종의 협력 관계에서는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너무 이렇게 단계가 낮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죠. 그죠? 네. 그러니까 그런 관계쯤 가야 우리 동맹이 이렇게 뭐 동맹이라고 표현을 안 하더라도 이렇게 힘들 때 우리는 무기 지원할 수 있어. 이렇게 알리바이를 사후에 만들어가는 과정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중앙일보 오면 보여주세요. 같은 날 서울에서는 한중 회동을 했는데 이 맥락에 대해서 중앙일보는 시진핑이 북러 밀착에 대해서 경고를 한 것이다. 제목에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한중 안보 대화를 지난번에 한중일 만남을 통해서 외교 안보 대화를 하기로 한 거지 않습니까? 한중 간에. 네. 그게 이제 열렸는데 이게 열리는 거는 정해져 있으니까는 열리는 것 자체는 그렇게까지 뭐랄까 어떤 중요한 뉴스거리다 이렇게까지 보지는 않을 테지만 이 회의가 평양의 북러 정상회담과 일정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게 더 큰 주목을 받았다. 중앙일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은 푸틴의 방북 시기를 미리 파악했을 가능성이 큰데도 한국하고 만나는 날짜를 굳이 조정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북한은 러시아랑 만나는 시기에 한국은 중국이랑 만나는 모양새가 돼버린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그 자체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노리는 북중러대 한미일 구도를 중국이 일부러 흐트리려 한 거 아니냐라는 해석이 나온다. 그러니까 중국이 북한과 러시아의 지나친 밀착에 일종의 경고성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중앙일보는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북한이 가령 러시아로부터 유사시 자동 개입 조항의 부활을 원한다면 그건 중국이 좌시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이고 또 혹시라도 이 지금 러시아와 북한은 어쨌든 이게 실질적으로든 뭐 합법적으로든 어쨌든 핵을 가졌거나 가질 수 있는 나라가 된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들이 안보와 관련돼서 밀착하게 되면은 동북아 유일의 합법적 핵보유국인 중국의 지위도 위협을 받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은 러시아와 북한의 이런 어떤 밀착 관계가 중국의 이익을 기준으로 봐도 안보적인 측면에서는 좋을 게 없다. 그래서 중국의 경제 매체인 차이신의 경우에는 러시아와 북한이 이렇게 군사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되는 것은 걱정스럽다라고 보도를 했는데 근데 이게 중국의 경제 매체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이 신문들은 중국 당국의 입김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렇다면 이런 보도에서도 민영 매체가 지금 우려를 표명을 했지만 결국은 중국 당국의 속내가 드러낸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을 중앙일보는 하고 있는 겁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